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야사집인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어 저승에 간 사람이 저 세상과 이 세상의 경계를 뚫고 이승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을 방문하여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여인의 일생을 네 사람의 성우가 번갈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순창 기생분영은 나이 70이 넘었다. 그녀는 본디 의녀로 있다가 늙어 퇴직하여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있었으며 말하고 웃는 것에 여유가 있고 품격이 있었다. 고을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 믿기가 어려웠다. 사또가 물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다들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한 분 계시지요.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한양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공이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작고 똥똥한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얼굴이 잘생겼거나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소인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고받았지만 특별히 잠자리를 밝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곰께서 병으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귀하신 재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어떤 것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내 마음은 오직 일념으로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곰께서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늙은 기생분영은 술 한 잔을 자작으로 따라서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일찍이 한양 서소문박 무너진 다리 옆에서 우연히 한선비를 만나 노래 두 서너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홀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있으니 권공이 모관을 쓰고 다 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끌고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하셨지요. 권공께서는 초상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무심한 듯이 지나가는 말처럼 두어 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내 다 안단다. 내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리고는 애달프고도 구슬픈 모습으로 서 계셨지요. 너무나 고마운 말씀에 온몸이 떨려 화제를 돌렸습니다.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러나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나? 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던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중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는 귀를 기울여 바깥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달 기우는구나. 이제 나는 가야만 한다네. 공은 두 손에 신발을 한 짝씩 들고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내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고을사또가 술 한 잔을 따라 분영에게 주니 받아서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틀 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바깥에서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밝았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집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만도 천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굿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올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천여 명 사이를 헤집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영문을 알지 못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마구잡이로 또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어? 나 권정읍이야.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그런데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판이 권공의 동생인 권익융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즘 여자처럼 차리고 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라고 괴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굿이 권공을 위해 벌린 굿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감회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 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몇 구러미 엽전을 꺼내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하였습니다. 홍로주 술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막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머리를 사오게 하여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저에게로 다가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온 듯하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진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습니다. 이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목매어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혼령인 줄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을 하는데 예전의 그 느낌과 똑같았죠.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권공을 꼭 닮은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서 그 이야기를 하니 권공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쓸쓸하여 다시는 그 말을 입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왕래하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공의 마음이 바뀔 리 없으니 저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기다리는 사이에 세월이 갔고 소인도 점차 나이를 먹어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미워졌는데 권공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권공은 그런 것에 좌우될 어른이 아니거든요. 밤에 자다가 등이 가려울 때면 권공 생각이 더 사무칩니다. 오셔서 언제 내 등을 긁어주려나 하고. 저는 제가 죽을 무렵이 되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하는 사람처럼 권공이 홀연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권공의 등에 엎혀 삼도천을 건너죠. 바보같이 제가 헤엄을 못 치거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의녀는 조선시대의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입니다. 평민이나 천인 혹은 관비나 기생 중에서 선발한 여성들에게 기초의학을 가르쳐 의료활동을 하게 하였다고 하는군요. 노기는 늙은 기생입니다. 자작은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관은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모입니다. 남별공은 현재의 서울 중구 소공동 일대에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는 곳에 있던 조선시대 별궁입니다. 홍노주는 송화를 말려달인 술이라고 합니다. 지초를 넣어 붉은 빛을 띈다고 하는군요. 자진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홀령은 죽은 사람의 넋입니다.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강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조선시대 편자미상의 저작물 청구야담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을 몇 점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다음 블로그, 한옥과 전통문화 일상이야기와 시가 있는 아침 학예 사진,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석전상원 전통주가의 술과 음식에서 홍노주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중국 포털 바이두 동영전설에서 그림 하나, 2018년 김용화 감독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에서 장면 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캐티 이미지 뱅크 사진도 하나 빌렸습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